3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행동의 치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심리치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정서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특징은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 또는 신념이 부적응을 유발한다고 보고,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상담 이론입니다.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인지 과정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개념과 함께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들을 통합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에 초점을 둔 시간 제한적 접근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대처 기제를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인지는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적 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합니다. 또 인간은 본래 비합리적으로 사고하지만 그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 정서 치료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11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변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완벽한 능력이 있고 성공을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반드시 준엄한 저주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네 번째, 일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끔찍스러운 파멸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죠. 이 비합리적 신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의 불행은 외부 환경 때문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여섯 번째,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유념해야 한다. 일곱 번째, 인생에서의 어려움은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욱 편하다. 여덟 번째, 인간은 의지할 만한 더욱 강력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아홉 번째, 나의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열 번째, 인간은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곤란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11번째, 인간의 문제에는 완전한 해결책이 있고 이를 찾지 못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라는 이런 신념을,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가지 당위적 사고를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당위성인데,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끔찍하고 나는 하찮은 인간이 되고 말 거야 라는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당위성인데,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끔찍하며 나는 그것을 참아낼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대한 당위인데요.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끔찍하며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건강한 인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담의 목표이죠. 건강한 인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기 관심인데요.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 몰두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인데요. 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 것이 건강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향성인데요.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은 타인의 실수에 관용적이며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융통성인데요. 변화에 수긍하고 타인의 견해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불확실성의 수용인데요. 불확실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몰두, 이행인데 외부 세계에 대해 중대하게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인데요. 정서나 행동의 결과를 숙고함으로 정서나 행동을 교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인데요. 자신의 실체를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나 외부적 성취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 무릅쓰기가 있는데요. 모험을 시도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며 모험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비이상주의를 보면 이상향적 존재를 성취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하는 데에 목표를 설정하면 되겠죠. 다음은 A, B, C, D, E형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Activating Event라고 보면 선행사건이라고, A형을 선행사건이고요. B형은 Belief System, 사고나 신념입니다. C형은 Consequence, 결과입니다. D는 Dispute, 논박입니다. E는 Effect,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A, B, C, D, E 형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고요. 다음은 인지행동치료를 보겠습니다. 특징은, 인지행동치료의 특징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패배적이고 역기능적인 신념과 사고를 자각하고 변화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또 아론백은 어떤 상황적 자극에 의해 자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유발되는 사고를 자동적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치료 목표는 부적절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 사고, 즉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인지의 흐름으로 상황과 정서를 중재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또 중재적 신념인데요.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를 형성하는 극단적이며 절대적인 규칙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핵심 신념은
자동적 인지의 바탕이 되는 자신에 대한 중심적 생각으로 세계, 타인, 자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스키마가 있는데요. 핵심 신념을 수반하는 정신 내의 인지 구조입니다. 다음은 백의 인지적 오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적 추론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성급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친구가 연락이 없으면 헤어지려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임의적 추론, 인지적 오류를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적 추상화인데요. 부분적인 것에 근거하여 전체 경험을 이해, 즉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실기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전체 시험을 망쳤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과잉 일반화가 있는데요. 한두 번의 단일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관계없는 상황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즉, 한두 번의 실연으로 누구나 실연은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과잉 일반화. 그쵸? 그리고 네 번째, 개인화인데요. 자신과 관련 없는 외부 사건을 자신과 결부시키는 경향입니다. 즉, 부모님이 다투고 계신 것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하죠.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인데요. 사건의 의미를 흑백 논리로 해석하거나 경험을 극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입니다. 즉, 완벽하지 않은 것은 곧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국화가 있는데요. 괜히 걱정하는 한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오류입니다. 즉, 길을 가다가 개에게 물린 사람이 광견병으로 곧 목숨을 잃게 되리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상담 기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상담 기법에는 특별한 의미 이해하기, 두 번째, 절대성에 도전하기, 세 번째, 재귀윈하기, 네 번째, 인지 왜곡 명명하기, 다섯 번째, 흑백 논리 도전하기, 여섯 번째, 파국에서 벗어나기, 일곱 번째,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기, 여덟 번째, 인지 예행 연습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활용하여서 상담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